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팀입니다. 자, 이제 4월이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부터 이제 5월인데요. 그동안 1년 넘게 계속해서 연기가 되었던 공매도 재개 시점입니다. 그래서 자, 금요일장 시장이 좀 안 좋죠.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수가 좀 많은 상황이고 특히나 월요일부터 재개될 공매도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는 종목군들은 매도 압박이 굉장히 센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 종목군들도 대차장고가 많이 늘어난 종목군들이 있죠. 특히 카카오가 그렇고요.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종목군들 뭐 NHN, 넷마블, 스튜디오 드래곤 또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또 하나기술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글쎄 뭐 공매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종목도 있고 또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만 자 특히 이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 하이브 5월 공매도 재개 나 떨고 있니? 란 타이틀 가지고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공매도 지금 뭐 개정안이 있었죠. 이제 개인들도 할 수 있게 대주제도도 개선이 되고 또 이런 뭐 불법 공매도 같은 어떤 처벌이 강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자 막상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일부 재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시장의 어떠한 결정적인 영향은 좀 끼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주가도 많이 올랐고 또 실적도 지금 안 좋고 또 고평가되어 있고 그런 종목군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일단 좀 떨어내고 가자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카카오라든가 하이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군 오늘 뭐 NHN, 스튜디오 드래곤,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 하나기술까지 점검을 좀 해볼 거예요. 주말을 맞아서 다음 주에 내가 얼만큼 대비를 공매도 부분 재개에 얼만큼 내가 대비를 하고 또 시장을 맞이하느냐 전혀 모르는 상태로 또 맞이하느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편안히 쉬시면서 주말을 통해서 카카오 하이브를 중심으로 공매도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입니다. 뒤에 가서 자세히 안내를 좀 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공매도 하면 우리가 일단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공매도 하면 범죄 같아, 괜히, 그죠? 그리고 괜히 주가가 떨어질 것만 같고,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어떠한 생각들이 언뜻 떠오르죠, 그죠?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한다. 사실 좀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개념을 아직도 못 잡고 계시는 분들은 인터넷이든 책이든 뭘 통해서 여러분들 그 개념을 잡고 계셔야 돼요. 공매도라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주식을 빌려서 그걸 매도한다. 반대로 여러분 신용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와 반대 개념으로. 내가 뭐 돈이 없는데 주식을 그냥 빌려요. 이자만 주고. 얼마 기간 동안 몇 퍼센트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기간이 되면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신용처럼 아니면 그때 시장에서 사서 갚던가.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내가 주식이 이제 떨어지면은 그만큼 내가 이제 이익을 찾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공매도인데 종전 우리가 좀 많이 우려했던 그런 상황이 좀 개선이 많이 됐어요.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불법 공매도 합법적인 공매도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뭐 무차입 공매도 같은 그죠? 이런 어떠한 불법 공매도 처벌 수준이 예전에 좀 미미했었죠. 근데 이것도 과징금뿐만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화됐고요. 거기다가 이제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어떤 시스템이 미흡했어요. 그죠? 대차거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불투명했었는데, 이제 뭐 증권사라든가 또 거래소 이중장치를 통해서 적발하는 시스템을 이제 구축했다. 이렇게 좀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이 좀 강화된 것 같아요. 더 강화됐으면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어디니까, 그죠? 또 하나 뭐 여러분들이 얼만큼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의 게임이다. 그래서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좀 불합리하게 불공평하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개인 대주제도가 전면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400억 2년 전에 400억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제 2조 4천억 수준까지 개인들이 주식을 또 빌려서 또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그런 개인 대주제도가 개편이 됐습니다. 물론 사전 교육도 온라인 교육도 해야 되고 모의 투자도 해야 되고 또 뭐 증권사별로 한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만 내가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규모도 좀 많이 좀 커졌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뭐 증권사라든가 또 증권금융이라는 그죠? 또 공기업이 있죠. 이걸 통해서 대주 제도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총 증권회사 신용을 취급하는 증권회사 28개 가운데서 먼저 17개가 5월 3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나머지 11개 증권회사는 이제 전산 개발을 좀 하고 있어서 연내에 실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뭐 너무 여러분들 겁내지 마시고 공매도 물론 이제 나쁜 거다 부정적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만 글쎄요 많이 올라간 종목 이제 내가 이제 하락이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식을 빌리는 거예요 그죠 빌려서 주가가 하락할 때 그때 내가 돈을 주고 사서 그 수량만큼 갚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이 남죠 차이 왜 싸게 사서 갚는 거니까 비싸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증권사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를 해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저 환경이 좋아졌다. 자, 이런 환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공매도를 치는 기관 외국인 입장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이게 강화됐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것만큼 티나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여러분들 보세요. 공매도가 지난 3월달이죠. 작년 3월달, 이제 공매도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를 금지 제한을 시켰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매도는 항상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들의 판이었어요. 한 61% 외국인들이 비중을 차지했었고 기관이 약 40%가 좀 안 됐고 개인이 1%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외국인 중심의 기관 중심의 놀이터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5월 3일 날 재개가 되면 그동안에 또 어떤 처벌 강화라든가 과징금 또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대주 제도 이런 부분이 많이 또 개인들한테 좀 뭐라 그럴까요? 유리할 수 있게끔 제도가 좀 많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이다. 예전처럼 재개가 된다 그래서 금방 시장이 좀 밀리거나 큰 폭으로 조정받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매도가 재개가 돼서 과거 사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주가 크게 흔들리거나 빠진 적은 없었어요. 지금 전망들도 여러 가지거든요. 이제 1년이 넘게 공매도가 제한이 됐다가 풀리게 되면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이 대형주들 중심으로 그동안 공매도를 못했던 근질근질했던 이런 세력들이 공매도를 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히려 최근 여러분들 공매도가 제한이 됐을 때 외국인들이 약 22조가 넘는 물량을 쏟아냈어요. 매도 물량이 22조 3천억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외국인들은 물량을 많이 털어냈기 때문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게 된다면 또 오히려 활발해질 수 있어요. 그죠? 적극적인 참여. 개인을 제외한 외국인과 기관들이 적극적인 시장 참여로 인해 증시가 활기를 띨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이미 22조가 넘는 물량을 1년이 넘게 외국인들이 물량을 처분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평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저가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런 전망들이 더 설득력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5월 3일 날 공매도가 제기가 된다라고 하는 게 시장에는 좀 중립적이다. 이런 부분이 좀 우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5월 3일 날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하는데 시장이 큰 방향성을 잡지는 못할 것이다. 근데 기존에 했던 대로 여러분들이 시장에 참여하시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증권 금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증권사를 통해서 이렇게 주식을 대주를 해서 공매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담보를 제공하고 주식을 또 빌려서 팔고 나중에 되갚는 이런 어떤 전략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을 하는 것도 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다만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최근 한 달 동안에 이 대차 잔고가 크게 늘어난 그런 종목군들은 사실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자 대차 잔고라는 것이 뭐냐면 총 시가총액분의 대차 잔고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시가총액분에서 대차 잔고가 얼마 금액이 늘어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차 잔고는 주식을 빌려오는 거예요. 빌려온 어떠한 그런 비율, 이 비율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결국
물론 시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대차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잔고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중에서 많이 늘어난 종목군 중에서 뭐가 있냐면 바로 카카오가 상위권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3월 말부터 지금 4월 말까지 최근 한 달 동안 대차 잔고가 크게 증가했는데 증가 순위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1위가 삼성전자예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제일 클 수가 있죠, 비중이. 그 다음이 카카오라는 것이 조금 걸리죠. 자, 카카오의 흐름 자체, 주가 흐름도 제가 이제 조정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 조정이 지금 3일째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뭐 장이 끝나려면 조금 남았는데, 금요일장입니다. 조금 남았는데, 지금 3% 넘는 그런 하락세가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일단 월요일날 대차 잔고가 많이 크게 늘어나 있는 상황 하에서 카카오는 지금 개인들의 매수가 뒷받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받아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어도 만약에 5월 3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거래가 재개되는데 대차 잔고뿐만 아니라 공매도가 직접적으로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공매도를 친다라는 얘기 뭐예요? 지금 상황에서 주가를 더 낮게 본다라는 그런 어떤 포지션이거든요. 더 추가 하락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 하락만큼 공매도 친 사람들은 수익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미 지금 뭐 공매도를 생각하고 대차를 해놓은 상태, 주식을 빌렸다는 얘기죠. 월요일날 그게 쏟아지게 되면 주가는 더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는 나빠서 뭐 많이 공매도가 늘어난다. 또 최근 뭐 12만원, 13만원에서 지금 11만원대까지 내려온 게 아니에요.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고, 공매도는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 또 목표가에 도달한 종목, 내지는 목표가를 이미 넘어선 종목, 이런 것들 중심으로 타겟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못 올랐지만 실적이 형편없어, 앞으로도 계속 안 좋을 것 같아, 그런 것들은 주가 하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의 타겟이 되는 것이죠. 자, 카카오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려서 많은 분들이 좀 서운해 하셨는데요. 더 가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더 밀리는 것이 맞다. 이 소신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한번 염두를 해봐야 되는데, 이건 뭐 공매도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뭐 10,000원, 20,000원 더 빠진다 그래서 카카오가 크게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성장성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어떤 수급을 챙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까지 떨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뭐 대략적으로 한 10만원 선 초반, 10만원 전후, 많게는 이 정도까지 좀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빠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식은 여러분 절대적인 게 없어요. 그죠? 뭐 이게 뭐 11만원대에서 바닥 찍고 턴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10만원대까지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나 그런 부분을 좀 열어놓는 것이, 우리 가능성이 좀 접근하는 것이 투자하시는데, 전략을 짜는데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맞고 네가 틀리고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한테 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립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뭐 21선이 깨졌다고 해서 나쁠 것도 없고요. 21선 뭐 위에 또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뭐 크게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점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뭘 볼까요? 그쵸, 대차를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차 잔고가 카카오가 사실 4월달 초반, 지난 언제예요? 액면 분할하기 전에는 대차 잔고 비율이 0.5%밖에 안 됐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물론 그래서 늘어날 수도 있지만 지금 거의 3%까지 대차 잔고 비율이 늘어났거든요. 최근 한 달 동안에. 그렇게 본다면 공매도 재개와 연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죠. 자, 하이브 한번 볼까요? 자, 하이브 같은 경우도 최근 주가가 카카오보다는 크게 밀리진 않지만 굉장히 답답해요. 물론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경기 민감주와 성장주의 어떤 시소 게임이 나오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경기 민감주들이 강세를 보일 때 상대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하이브는 나빠서 지금 현재 안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사실은 절대적인 어떤 잔고 비율이, 대차 잔고 비율이 높진 않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렇죠? 네, 하이브는 카카오보다 조금 안심이 되는 게, 얘는 오른 게 별로 없어요. 카카오만큼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또 절대적인 수치가 대차 잔고가 많은 그런 종목은 아닌데 최근 증가 폭이
좀 컸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시세에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칠 것 같아요. 카카오만큼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코스피 200, 코스피 150에서 뚜렷하게 대차가 많이 늘어난 종목군들 한번 말씀 좀 드렸고요.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또 상위를 보니까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지금 대차가 많이 늘어난 걸로, 또 두산중공업, 뭐 LG U+, 이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코스닥 150에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HLB 생명과학이라든가 뭐 시젠, 고영 뭐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대차 잔고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평가 종목군들도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되죠. 이거 뭐 평가라는 것이 적정 주가는 뭐 다 어떤 뭐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H소프트, 셀트리온, 뭐 이런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군들. 자, 거기 보면 포지션 쇼트는 매도예요, 여러분들. 근데 컨빅션 쇼트는 매도보다 더 강한, 그죠? 공격적 매도 뭐 이런 거거든요, 포지션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밸류에이션이 좀 높기 때문에 공매도에 타깃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 그죠? 또 목표 주가를 넘어선 종목,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카카오 거기 좀 타깃이 되고 있다라는 점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절대적인 대차 잔고 비중이 높은 종목, 원래부터 높았던 종목군들이에요. 최근 한 달 동안 올라간 게 아니라, 거기 보시면 우리 종목 중에 넷마블이 약 5% 정도 지금 대차 잔고가 높은 비율로 나와 있어요.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이제 넷마블이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넷마블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오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카카오 하이브 성장성 전혀 이상이 없다, 그죠? 대차 잔고가 늘어났다. 그래서 그게 곧바로 100%다 공매도로 직결이 된다. 이건 공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럴 확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서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될 뿐이죠. 카카오는 사실 밀릴 때마다 받아주는 뭐 여유가 있고, 그죠? 자금이 여유가 있고, 또 기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거든요. 밀릴 때 좀 물량을 더 차분히 받아내는 게 중요해요. 하이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힘을 줘야 된다라고 본다면 저는 하이브 쪽에 더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카카오가 지금은 더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고, 더 안정적이고 성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얘네들이 안 하는 게 없잖아요, 4차 산업혁명에. 그런데 주가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주식을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이 주식. 그죠? 무슨 얘기냐면, 아직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많죠. 주식은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계속해서 무한정 올라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가를 받으면 좀 뭐라 그럴까, 좀 뭐 버린다고 하긴 좀 뭐하지만 비중을 줄일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식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미 좋아진 회사, 이미 많이 오른 회사를 사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 좋아질 회사, 아직은 미미하지만 좋아질 수 있는 회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회사에 베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카카오를 사는 것이 더 안정적이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만큼 안심이 되지만 먹을 떡은 작다란 얘기죠. 하이브보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하이브가 더 좋다, 카카오가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좋아지고 앞으로 더 커질 수 있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주식에 베팅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그래서 두 종목 다 선호를 합니다만, 내가 지금 현금을 있는 입장에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저는 그래도 하이브 쪽이 조금 더 비중을 높이는 그런 전략이 더 바람직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아무튼 공매도 재개를 또 이제 바로 앞둔 그런 시점에서 한번 공매도에 대한 얘기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사실 2020년 3월, 그쵸? 작년도 3월 16일부터 공매도가 금지가 됐었는데, 대차 잔고가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최근에 다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가 안 나올 수는 없다,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너무 여러분 겁먹을 필요 없다, 그죠? 너무 떨지 마시라, 너무 쫄지 마시라,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카카오처럼 많이 오른 상태에서 대차 잔고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종목군들은 경계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다고 다 쳐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리스크를 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나머지 종목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최근의 흐름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자, 우선, NHN 먼저 볼까요? 자, NHN도 아직 뭐 크게 훼손이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 NHN도 사실 대형주기 때문에, 근데 주가가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렇잖아요. 공매도 크게 나올 이유는 제가 볼때 없을 것 같아요. 시장 영향을 좀 받는 건데 NHN 상대적으로는 좀 최근에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틀 반등이 나와서 이제 제자리를 보여줬는데 참 재밌잖아요. 한 열흘 떨어진 걸 이틀 만에 또 원상 복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이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이미 3월 말에 추세를 반전시켰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지루하게 빠져도 한 방에 두 방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올해 계속 기대를 해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면은 틀림없다. 머나마나 카카오 게임즈 이 종목도 최근에 많이 밀렸죠. 그렇죠? 뭐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대차장과 작은 종목은 아닌데요. 그죠? 덩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자, 넷마블을 볼게요. 넷마블이 예상외로 많이 떨어졌는데요. 공매도가 더 나온다라기보다는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빠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월요일날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면 다시 리바운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넷마블이 참 이렇게 여러 번 접어서 올라가는 경우 드문 상황이긴 한데요. 다시 회복이 된다면 지루하게 빠진 거를 갖다가 한 번, 두 번 만에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하나기술까지 볼게요. 하나기술도 얘는 뭐 공매도랑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만 또 시장과 또 부합되지도 않잖아요. 5월 달부터는 더 좋은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기술적으로는 내수하고 싶은 그런 어떤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렵습니다만 여러분들 5월 뭐 날씨만큼이나 주식시장이 4월보다는 좀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매도 너무 여러분들 우려하지 마시고요. 현대투자 문자회원 한번 읽어보시고요. 3개월, 6개월, 12개월이 있네요. 입금을 해주시고 전화번호로 입금하신 분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고 그럼 제가 전화를 드려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직접 전화를 드려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